비켜요. 그 주사 놓는 순간 회장님 즉사한다고. 100억대 자산가들이 모인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지하 주방에서 올라온 조리 보조 여자가 의사들을 밀치고 뛰어들었습니다. 여자의 손가락이 쓰러진 노인의 혈 자리를 정확히 눌렀어요. 30초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여자가 매일 밤 쓰레기통을 뒤지며 아버지를 살리려 발버둥 치는 한약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만 거주한다는 실버타운 노블레스 포레스트. 지상 로비에서는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지만 지하 1층 조리실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쾅! 식기세척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32살 수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오후 2시,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한창인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음식물 쓰레기통 좀 비워. 주방장의 목소리가 요란한 환풍기 소음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수지는 네 하고 대답하며 커다란 은색 쓰레기통을 끌고 나왔어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전복죽과 인삼 닭백숙이었거든요. 쓰레기 보관소로 가는 복도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는 어둑한 공간이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 수지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비닐장갑을 낀 손을 넣었어요. 남들 눈엔 그저 음식 찌꺼기지만 수진의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전복내장. VVIP 입주자들이 즐겨서 뱉어낸 부위였어요. 하지만 이 속에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했습니다.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약재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지퍼백을 꺼내 전복내장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이어서 인삼뿌리 끝부분도 건져냈습니다. 굵은 부분만 쓰고 버린 잔뿌리였지만 사포닌 함량은 오히려 더 높았어요.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지퍼백을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 넣고 쓰레기통을 끌고 보관소로 향했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약사 면허가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수진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백 번 던졌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친구 빚보증을 서는 바람에 수진의 인생도 함께 무너졌어요. 신용불량자가 된 수진은 한의원 취업도 개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압류당했고 빚쟁이들은 수진이 번 돈을 노렸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주고 신원조회도 느슨한 실버타운 조리 보조직. 한약사 면허는 깊숙이 숨긴 채 수지는 석 달째 지하 주방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딸, 미안하다. 아버지는 매일 그 말만 반복했어요. 급성 간부전으로 배가 복수로 부풀어 오른 아버지. 간 이식 수술비는 5천만 원. 수진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아봤자 2년은 좋게 걸릴 돈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퇴근 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5시. 수지는 앞치마를 벗고 직원 탈의실로 향했어요. 낡은 사물함을 열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뺨은 훨씬 야위었어요. 머리카락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가방 안에는 오늘 챙긴 약재가 든 지퍼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오늘 밤 아버지께 영양죽을 끓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 3시간을 타고 도착한 곳은 구로구 달동네 옥탑방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열쇠로 문을 열자 비좁은 방 안에서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노란 기운이 도는 눈자 위, 부은 배, 가느다란 팔. 예전에 한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그 건강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진아, 힘들지? 아니에요. 오늘 주방장님이 좋은 재료 주셨어요. 수진은 거짓말을 하며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딸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가져온 재료라는 걸. 수진은 싱크대로 가서 전복 내장과 인삼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씻어 넣었어요. 전복 내장은 잘게 다지고 인삼 잔뿌리는 곱게 채 썰었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지는 나무주걱으로 죽을 저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한약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훔친 재료로 아버지 죽이나 끓이고 있다니. 이게 수진이 바라던 삶이었을까요? 30분 후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진은 죽을 그릇에 담아 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죽 위로 참기름을 살짝 둘렀습니다. 맛있겠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뜨는 것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수진이 그릇을 받쳐들자 아버지는 천천히 죽을 드셨어요. 수진아. 네, 아빠. 너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을 망쳤구나.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말 잘 들어. 부끄럽게 살지 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어요. 당당하게요. 지금 수진은 도둑질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수진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800만 원. 아직 4,2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실버타운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VVIP 특별 연회 준비. 전 직원 필수 참석. 수진은 알람을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지하 주방에서 또 쓰레기통을 뒤지겠죠. 수진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마라. 하지만 지금 수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수진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어둠 속에서 수진은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한약사 면허를 따던 날 수진은 이 손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눈을 피해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까요?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도 모레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수진은 계속 버틸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한약사로 오늘도 수진은 그렇게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오전 9시 지하 조리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실버타운 실소유주인 가네다 회장이 시차를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일본명을 쓰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김 회장이라 불렀어요. 오늘 특식 메뉴 확인해.
약선 요리니까 실수 없어야 돼. 주방장이 메뉴판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지는 재료 목록을 훑어봤어요. 자연산 은행, 흑마늘, 당귀, 청궁. 보통 때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식재료들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지상 연회장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김 회장 일행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배식대에 올렸어요. 특별히 준비한 약선 정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어요. 김 회장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고급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위생 상태 확인합니다. 김 회장이 까다롭게 주방을 둘러봤어요.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도구 청결도, 직원들의 복장까지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수지는 배식대 뒤에서 숨죽이고 서 있었어요. 그때 수진의 눈에 뭔가 걸렸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 안색, 검붉은 기운이 돌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의 징후였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원장이 직접 옆에서 시중을 들었어요. 식사 전에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수지는 그 약봉지를 유심히 봤어요. 흰색 포장에 빨간 선, 와파린 계열 항응고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의 시선이 오늘 특식 메뉴로 향했습니다. 은행과 마늘이 듬뿍 들어간 약선 요리. 와파린과 은행은 절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조합이었어요. 은행의 진코라이드 성분이 와파린의 효과를 증폭시켜 출혈 위험을 급격히 높이니까요. 저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장이 눈을 부라리며 손짓했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김 회장 앞에 음식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은행이 가득 들어간 약선밥, 흑마늘 장조림, 당귀 삼계탕. 김 회장이 젓가락을 들어 은행 하나를 집었어요. 잠깐만요. 수진이 배식대를 벗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방장이 황급히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뿌리치고 김 회장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요? 박 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복용하신 약이 이게 지금 무슨... 박 원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김 회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와파린 드셨죠? 은행이랑 같이 드시면 출혈이. 조리 보조 주제에 의학 지식이 있어. 박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김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 은행을 입에 넣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괜한 소동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돌아가. 박 원장이 수진을 끌어냈습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보며 김 회장을 지켜봤어요. 김 회장은 태연하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10분 후, 수진은 지하 조리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장에게 한바탕 꾸중을 들은 뒤였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수진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뛰어 올라갔어요. 연회장 문을 열자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 흰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코와 잇몸에서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출혈 증상이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빨리 혈전 용해제 가져오세요. 양복을 입은 의사가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혈전 용해제. 지금 김 회장한테 그걸 투여하면
비켜요. 그 주사 놓는 순간 회장님 즉사한다고. 수진이 사람들을 밀치고 뛰어들었습니다. 식판 하나가 수진의 발에 채여 바닥에 요란하게 굴러떨어졌어요. 의사가 화를 내며 수진을 밀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뇌졸중이 아니에요. 약물 부작용입니다. 수진이 간호사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았어요.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원장이 달려와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미쳤어. 당장 내려가. 회장님 와파린 드셨어요. 은행이랑 같이 먹어서 과다 출혈이 생긴 겁니다. 지금 혈전 용해제 쓰면 뇌출혈로 죽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박 원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진은 김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김 회장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김 회장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이 너무 빨랐습니다. 다이조부야. 수진이 오사카 사투리로 속삭였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수진은 계속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쓰레지 마. 제가 살려드릴게요. 수진의 손가락이 김 회장의 목 옆 혈 자리를 찾아 눌렀습니다. 인형혈. 출혈을 멈추는 급소였어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합곡혈을 눌렀습니다. 김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비타민 K 주사 있어요. 수진이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멍하니 서 있자 수진이 다시 외쳤어요. 지혈제요 빨리요. 의사가 황급히 응급 가방을 뒤졌습니다. 비타민 K 앰플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수진은 능숙하게 주사기를 준비해 김 회장의 팔에 꽂았습니다. 1분, 2분, 3분. 김 회장의 코피가 멈췄어요.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어요. 살아나고 있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연 회장이 숨죽인 채 지켜봤어요. 수진은 김 회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5분 후, 김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다이조부 데스. 김 회장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연 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 원장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분노, 당황, 그리고 계산. 수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그때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진은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연회장에서 소란을 피웠으니까요. 수진은 조용히 짐을 챙기며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자 박 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새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앉아요. 박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수진은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어제 회장님을 살려줘서 고맙소.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박 원장이 계약서를 밀어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특히 오사카 사투리가 인상 깊었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 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수진 씨를 VVIP 전담 건강 매니저로 발령합니다. 월급은 500만 원. 김 회장님만 전담하면 돼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조리 보조 월급의 2배 반이었어요. 이 돈이면 아버지 수술비를 1년 안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회복되면 간 이식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급성 간부전이시라고 들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박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 말씀만 잘 따르면 돼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알겠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박 원장의 미소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박 원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잡았어요. 박 원장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3시 수진은 새 유니폼을 입고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창문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어요. 들어와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김 회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회장님, 정수진입니다. 오늘부터 모시게 됐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고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제는 고마웠소.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김 회장이 잠시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밥상 차려요. 김 회장이 짧게 말했어요. 수진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온갖 고급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흑삼, 녹용, 전복, 한우. 수지는 재료를 꺼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수지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식탁에 올렸어요. 김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먼저 먹어봐요. 김 회장이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어요. 제가요. 그래요. 독이 들었을지 모르니까.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미. 김 회장은 수진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박 원장이 심은 스파이로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술을 뜨고 반찬을 맛봤습니다. 김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지켜봤어요. 국도요. 수진은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까지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매 끼마다 수지는 먼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벽처럼 차가운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밤 9시 수지는 김 회장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약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약통을 들어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영양제라고 적힌 약통. 영양제 약통을 열어보니 갈색 알약이 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하나를 꺼내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일반 영양제에서는 맡을 수 없는 독한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뭐 하는 거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수지는 화들짝 놀랐어요. 약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약통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김 회장이 방으로 들어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나가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김 회장이 약통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물 마시는 소리. 수지는 복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 약 뭔가 이상했어요. 영양제라고 했지만 냄새가 너무 강했습니다. 혹시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밤 11시. 수지는 객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는 직원용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승진했어. 곧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였지만 감옥 같았어요. 김 회장의 차가운 시선, 박 원장의 이상한 조건, 그리고 수상한 약.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김 회장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어요. 김 회장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 회장이 화분 뒤에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수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약 알갱이였습니다. 김 회장이 먹는 척하고 뱉어낸 약이었어요. 화분 뒤에는 이미 여러 개의 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 회장도 그 약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뱉어낸 거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김 회장을 살린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에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지는 이제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위해 여기 왔지만 이제 김 회장의 목숨도 수진의 손에 달린 것 같았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식사를 거부했어요. 수진이 아무리 정성껏 밥상을 차려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회장님,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82살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우울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식은 밥상을 물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가 김 회장의 건강이 더 나빠질 게 분명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수지는 객실에서 뒤척이다가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회장의 잠꼬대였어요. 옥하상? 옥하상? 어머니를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가만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김 회장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김 회장이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이불을 꼭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00억대 재산을 가진 노인도 결국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의 마음을 여는 방법. 오사카 사투리에 반응했던 김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살폈어요. 무, 쌀, 다시마. 수지는 물을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식 무죽. 수진의 어머니가 옛날에 가르쳐준 요리였어요. 어머니는 오사카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그곳 음식 맛을 잊지 못했거든요. 물을 얇게 채 썰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어요. 다시마 육수를 우리고 쌀을 씻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죽이 부드럽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무 특유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두르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어요. 나니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냐는 뜻이었어요. 수지는 돌아봤습니다. 김 회장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냄비를 쳐다봤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냄새요? 김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이콘 가유입니다. 무죽이라는 뜻의 오사카 사투리였어요.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지는 죽을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갔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뒤따라왔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2살 노인의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옥하상? 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가만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사카에서 흔히 먹는 죽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리우실 것 같아서요. 김 회장이 또 한 숟갈 떴어요.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어요. 어떻게 오사카 말을 알아요?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오사카에서 일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요. 김 회장이 빈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어느새 죽을 다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식사를 한 거예요. 맛있었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김 회장의 미소를 봤어요. 희미했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내 몸, 이제 의사놈들 말고 너한테 맡기마. 오사카 사투리였어요.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회장이 드디어 마음을 연 거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회장은 동미를 시키지 않았어요. 수진이 만든 음식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가끔 옛날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오후 4시, 수진은 김 회장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창문을 닦았어요. 탁자 위에 약통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영양제라고 적힌 약통. 수지는 주위를 살폈어요. 김 회장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약통을 열어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작고 갈색인 알약이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내 알약을 조심스럽게 싸서 앞치마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 씨. 김 회장이 부르는 소리에 수지는 화들짝 놀랐어요. 약통을 얼른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네. 차 좀 끓여줘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애써 침착하게 방을 나왔어요. 주방으로 가는 동안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알약이 만져졌어요. 차를 끓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알약의 정체를 밝혀야 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었고 외부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실버타운 지하에 중앙 약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현미경과 기본 시약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수진이 예전에 한약사로 일할 때 쓰던 장비들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내려가면 될 거예요. 수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위험했지만 해야 했어요. 김 회장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녁 8시. 수지는 김 회장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김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고맙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마음을 알아줘서, 외롭지 않게 해줘서. 김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건강하셔야 제 아버지도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쉬어야겠소. 내일도 그 죽 부탁해요. 네, 회장님. 김 회장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차를 마저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10시가 되면 김 회장이 주무실 거예요. 그때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지는 안주머니의 알약을 만지작거렸어요. 작은 알약 하나. 하지만 이 안에 큰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긴 밤을 준비하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김 회장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객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이 남으니까요. 수지는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수지는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경비원의 순찰 시간을 확인했었습니다. 10시 20분부터 30분까지 2층을 도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10시 15분. 5분 안에 약재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중앙 약재실 앞에 섰어요. 은색 문패에 약재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헤어핀 2개를 꺼냈어요. 한약사 시절 급할 때 약장 자물쇠를 따던 기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헤어핀을 자물쇠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딸각. 작은 소리가 났어요.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선반에 각종 약품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실험대가 있었어요. 현미경과 시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실험대로 갔어요. 앞치마 안주머니에서 티슈에 싼 알약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았어요. 먼저 알약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칼로 조심스럽게 자르자 속에서 흰 가루가 나왔어요. 수지는 가루 일부를 시약병에 넣었습니다. 요오드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색깔이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투명했던 용액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전분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황산 시약이었어요. 가루에 한 방울 떨어뜨리자 거품이 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확실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 알약 단면을 놓고 배율을 높였어요. 렌즈를 통해 보이는 결정 구조.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프레드니솔론. 고용량 스테로이드였어요. 게다가 결정 사이사이에 다른 물질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시약 테스트를 했어요. 메틸페니데이트 반응이 나왔습니다. 각성제였어요.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약은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단기간 노인의 기력을 좋게 만들지만 결국 심장과 간을 망가뜨리는 독약이었어요. 장기 복용하면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현미경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플래시를 끄고 여러 장 찍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구두 소리였습니다. 약재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실험대 아래로 숨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놔. 박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어요. 박 원장이 약재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박 원장이 선반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숨은 실험대에서 불과 3미터 거리였어요. 김 회장 약 용량 늘려. 이번 주 안으로 끝내야 해.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정신 흐려지면 유 원장의 도장 찍게 하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려. 그럼 재산은 다 우리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박 원장이 김 회장을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요. 수진이요. 걱정 마. 회장 노인네가 죽으면 쫓아내면 돼. 아버지 수술비도 안 줄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 원장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박 원장이 약병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풀려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수지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11시 10분. 빨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실험대를 정리하고 알약 조각을 휴지에 다시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어요. 비상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객실로 들어와 문을 닫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 회장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박 원장이 먹이는 독약 때문에. 그리고 수진도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어 찍어둔 증거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원장에게서 수술비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김 회장을 살려야 했어요.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원장과 맞서려면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리고 김 회장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김 회장이 수진을 믿어줄까요? 박 원장은 분명 수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수진은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아버지, 김 회장, 박 원장, 가짜 약, 유 원장.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김 회장께 아침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알약 조각이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처럼 죽을 드셨어요.
오사카식 무죽에 전복을 곁들인 아침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맛있소. 감사합니다.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 회장의 몸속에는 독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박 원장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김 회장의 건강 체크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한쪽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회장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박 원장이 청진기를 거두며 말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 덕분이요. 잘 돌봐주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오늘도 영양제 챙겨 드세요. 박 원장이 약통을 꺼내 놓았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독약이었어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원장이 돌아가려다 수진을 돌아봤어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잠깐 원장실로 와주시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박 원장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1시, 수진은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 원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앉아요. 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원장이 수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진 씨, 어젯밤 어디 갔었어요? 수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켰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객실에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요. 비상계단 CCTV에 찍혔어요. 박 원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알약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원장이 알약을 보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영양제죠. 거짓말 마세요. 이건 고용량 스테로이드랑 각성제예요. 장기 복용하면 심장마비 일으킵니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 원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약제실에서 분석했어요. 사진도 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박 원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가짜 약이에요. 박 원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원장을 쳐다봤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사람 죽이는 건데요. 돈 때문이죠. 김 회장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2천억이에요. 박 원장이 여유롭게 팔짱을 꼈어요. 수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박 원장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아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박 원장이 노트북을 다시 돌렸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주방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전복 내장을 지퍼백에 담고 인삼 뿌리를 챙기는 장면. 석 달치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박 원장이 물었어요.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절도예요. 실버타운 식재료를 훔친 거죠.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버지 약 지으려고 그랬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한테 신고 안 할 겁니다. 대신 다른 걸 할 거예요.
박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어요. 등을 보이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김 회장한테 보여줄 거예요.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믿었던 수진 양이 쓰레기통 뒤진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회장님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건 노인네가 쓰러질 겁니다. 배신감에. 그럼 당신은 바로 쫓겨나겠죠. 아버지 수술비도 끝이고요.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박 원장이 수진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김 회장의 신뢰와 아버지의 목숨. 원하는 게 뭡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원장이 돌아섰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간단해요. 입 다물고 있어요. 김 회장한테 약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회장님이 죽습니다. 어차피 늙은이에요. 조만간 죽어요. 당신 아버지는 점잖아요. 누가 더 살 가치가 있을까요? 박 원장의 말에 수진은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박 원장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유 원장 양식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김 회장 유 원장의 도장 받아내요. 재산을 실버타운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수지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이건 살인 공모였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영상 바로 김 회장한테 보여줄게요. 아버지 수술은 포기하세요. 박 원장이 노트북을 들어 올렸어요. 수지는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박 원장이 멈췄어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이틀 드릴게요. 모레까지 대답하세요. 박 원장이 서류를 수진에게 내밀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김 회장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알았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원장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요. 수진은 비틀거리며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유 원장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걸 가지고 김 회장께 가면 수진은 살인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아버지가 죽어요. 김 회장에게 진실을 말하면 CCTV 영상이 공개되고 김 회장은 배신감에 쓰러질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죽고요. 수지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복도 CCTV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환자 보호자님, 정영감님 상태 악화. 긴급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꼭 쥐고 눈물을 삼켰어요. 김 회장을 살릴까, 아버지를 살릴까. 수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틀 안에. 하지만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복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수진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채 누워 계셨어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간성혼수 직전입니다. 일주일 안에 이식 수술 못 받으면.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수진은 알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5천만 원입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요.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통장에 있는 돈은 800만 원. 4,2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 간신히 말했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사가 돌아갔어요. 수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줬어요. 간호사가 잠깐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곁에 섰어요. 노란 얼굴, 부은 배, 가느다란 숨소리.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어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곧 수술받을 수 있어. 조금만 버텨.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수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 없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떡해요. 박 원장에게 굴복하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어요. 김 회장을 배신하고 유 원장의 도장을 받아내면 그럼 수술비가 생겼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유 원장 서류를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보자 수지는 알았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아빠.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하실 거죠.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손을 놓고 일어섰어요. 다시 올게요, 아빠.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호출벨 소리,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 원장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결정했어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한의원에서 일할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어요. 수진아, 사람 살리는 일은 하늘이 정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부끄럽게 살면 안 돼. 수지는 눈을 떴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박 원장에게 굴복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으로 산 삶이었습니다. 김 회장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일에 가담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살릴 순 없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도 원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수지는 일어섰어요. 병원을 나와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 원장에게 맞설 거예요. 아버지의 수술비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김 회장과 힘을 합쳐야 했어요. 하지만 먼저 박 원장을 속여야 했습니다. 수진이 굴복한 척해야 박 원장이 방심할 테니까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어요. 수진은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박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승리를 확신한 미소였습니다. 결정했어요. 박 원장이 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박 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유 원장 받아내요. 그럼 아버지 수술비 바로 입금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박 원장은 수진이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김 회장한테 이상한 말 절대 하지 마요. 알았죠?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원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역겹지만 참았습니다. 잘 부탁해요. 예. 수지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표정이 변했어요. 무기력한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돌았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 수지는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박 원장을 쓰러뜨리려면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중장부, 비자금 통장, 가짜 약 거래 내역. 뭐든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김 회장께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CCTV 영상 때문에 직접 말할 순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펜트하우스 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김 회장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진이 인사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네. 아버님은 어떠시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수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위독하십니다. 그래요. 김 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님 꼭 나으실 거요.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김 회장은 자신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수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김 회장께 어떻게 알릴까? CCTV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도 글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CCTV는 소리와 모습만 찍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못 찍었어요. 손바닥.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손바닥에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도 눈치 빠르신 분이었어요. 분명 알아챌 거예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김 회장께 진실을 알릴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박 원장과 맞설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김 회장은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깨 마사지 해드릴까요? 많이 굳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요즘 뭉친 것 같소? 김 회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김 회장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물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김 회장의 손바닥을 살짝 잡았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 독. 김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수지는 계속 썼습니다. 원장, 나쁜 놈. 김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신호였어요. 알아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놓고 마사지를 계속했어요. 회장님, 편히 쉬세요. 고맙소. 김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수지는 알았습니다. 김 회장이 이해했다는 걸. 이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처럼 약을 드셨습니다. 수진이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박 원장이 보낸 영양제였습니다. 김 회장이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김 회장이 삼키지 않았다는 걸. 혀 밑에 숨긴 거예요. 회장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이 나왔을 때 얼굴이 훨씬 맑아 보였어요. 약을 뱉어낸 거였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2시 박 원장이 방문했습니다. 김 회장의 컨디션을 체크한다는 명목이었어요. 박 원장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그저 그래요.
김 회장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박 원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잘 드시고 계시죠? 물론이요. 김 회장의 연기가 완벽했어요. 수지는 옆에서 차를 준비하며 지켜봤습니다. 박 원장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창립 기념일입니다. 큰 행사가 있으니 컨디션 잘 유지하세요. 알겠소. 박 원장이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자 김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어요. 수진 씨, 이리 와요. 김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수지는 김 회장 옆에 앉았어요. 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원장 놈, 오래전부터 날 노렸어. 내가 다 알고 있었소. 수지는 놀랐어요. 김 회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니요. 그럼 왜 가만히? 증거가 없었소? 그리고 누굴 믿어야 할지 몰랐어. 다들 내 돈만 노리니까. 김 회장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김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함께 박 원장을 쓰러뜨립시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 원장 집무실에 비밀 금고가 있소. 그림 뒤에 숨겨뒀어. 어떻게 아십니까? 예전에 내가 실수로 봤소. 놈이 황급히 가렸지만 난 다 봤어. 거기 이중 장부가 있을 거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중 장부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비밀번호는요. 내 생일이요. 놈이 날 조롱하려고 그렇게 설정했더라고. 김 회장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금요일 행사 날이 좋겠소. 사람들이 다 연회장에 모여 있을 테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흘 후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제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박 원장이 저를 지켜볼 텐데요. 내가 발작을 일으키겠소.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 연기만 하면 돼. 난 오랫동안 연기하며 살아왔으니까. 김 회장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수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 실버타운 전체가 분주했어요. 창립기념일 행사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5시, 연회장에 입주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고 테이블마다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김 회장을 모시고 연회장에 들어갔어요. 김 회장은 양복을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도록 연기했어요. 박 원장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입주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노블레스 포레스트가 5년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박 원장이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노인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실버타운의 실소유주이신 가네다 회장님께서 박 원장이 김 회장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재산 전액을 우리 재단에 기부하신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박 원장이 김 회장을 무대로 불렀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어요.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 김 회장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잡았어요. 회장님, 김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했어요. 김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불러요. 박 원장이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김 회장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연기를 했습니다. 김 회장이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김 회장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박 원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수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수진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모두 김 회장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원장실로 뛰었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이 급하게 나가느라 잠그지 않은 거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지는 벽을 살폈어요.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어요. 크고 무거워 보이는 액자였습니다. 수지는 액자에 다가갔어요. 액자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옮겼어요. 뒤에 은색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전자식 금고였어요. 12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어요. 김 회장 생일 1942년 7월 15일. 수지는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1, 9, 4, 2, 0, 7, 1, 5.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꺼냈어요. 장부였습니다. 이중장부. 실제 매출과 신고한 매출이 달랐어요. 그리고 약품 거래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가짜 약을 만드는 불법 제약회사와 주고받은 문서였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서류를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액자를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무거워서 시간이 걸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책상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노인네 정신 차렸어. 괜찮대. 연기였나 봐. 박 원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해. 유 원장은 반드시 받아내야 해. 박 원장이 책상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에야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용히 원장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연 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회장이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약간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다는 신호였어요. 김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내일이면 박 원장의 가면이 벗겨질 거예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수진이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유 원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박 원장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 회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래요. 어제 쓰러지셔서 걱정했습니다. 혹시 유 원장 정리는 하셨는지요? 박 원장이 본론을 꺼냈어요. 수지는 차를 준비하며 긴장했습니다. 아직이요.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박 원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유 원장 양식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다시 오시오.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니까. 김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 원장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김 회장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이 썩을 놈.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어제 찍은 증거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장부 약품 거래 내역, 가짜 약 분석 결과. 좋소. 오후 4시에 모든 걸 끝내겠소. 김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노블레스 포레스트 실소유주 가네다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중대한 범죄를 신고하겠습니다. 경찰관 몇 분 대기시켜 주시오. 통화를 마친 김 회장이 수진을 봤어요.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무서워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섭소. 하지만 해야 해요.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 노인들을 위해서.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박 원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공증인까지 동행했어요. 회장님, 유 원장 작성하시죠. 박 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내 재산 전액을 노블레스 포레스트 재단에 기부한다. 박 원장이 읽어주었어요. 김 회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어요. 박 원장, 네 회장님, 당신 나를 죽이려 했지.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박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영양제라고 준 약. 독약이었지. 김 회장이 서랍에서 약통을 꺼냈어요. 박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도 있소.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약 분석 결과였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각성제입니다. 장기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죠. 박 원장이 뒷걸음질 쳤어요. 변호사와 공증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어요. 박 원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중장부입니다.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다르죠. 횡령한 돈만 200억 넘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수진이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불법 제약회사와 주고받은 문서입니다. 가짜 약을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팔았어요. 닥쳐. 박 원장이 소리쳤어요.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지팡이로 박 원장의 다리를 쳤어요. 감히 내 앞에서.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기운이 넘쳐 보였어요. 약을 끄는 효과였습니다. 내 돈으로 사기쳐. 날 죽이려 해. 이 썩을 놈. 김 회장이 지팡이로 박 원장을 연달아 후려쳤어요. 박 원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오해. 증거가 산더미인데. 수진이 핸드폰을 스피커로 틀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약재실에서 박 원장이 통화하던 내용이었어요. 김 회장 약 용량 늘려. 이번 주 안으로 끝내야 해. 녹음 파일에서 박 원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신 흐려지면 유 원장의 도장 찍게 하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려. 그럼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박 원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약재실에 왔을 때 녹음했어요. 실험대 밑에 숨어서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 원장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자 경찰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김 회장이 경찰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을 체포하시오. 횡령, 사기, 살인 미수죄로. 경찰이 박 원장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성훈 씨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박 원장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증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어요. 경찰이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함께 가시죠. 경찰이 박 원장을 끌고 나갔어요. 박 원장이 마지막으로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아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무너진 겁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 원장의 발버둥 치는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김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기운이 빠진 듯 했습니다. 수진이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끝났습니다, 회장님.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요.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쓰겠소. 제대로. 김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씨 아버님 수술비부터 처리합시다.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김 회장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5천만 원 송금하시오. 정영감님 수술비로. 네, 회장님.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요. 당신이 날 살렸소. 김 회장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수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운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수술할 수 있어. 곧 나을 거야.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수진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수술실 밖 긴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6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간 이식 수술이 진행 중이었어요. 기적처럼 뇌사자 기증이 매칭됐습니다. 김 회장이 자신의 재단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덕분이었어요. 수진은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기를. 아버지가 살아나기를. 수진 씨. 김 회장이 복도로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와야지. 은인의 아버지신데. 김 회장이 커피를 건네며 앉았어요. 수진도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을 거요. 집도이가 최고라고 하더군. 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회장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같은 분이 돌아가실 리 없소. 하늘이 허락하지 않을 거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회장의 따뜻한 손길이 힘이 됐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어요. 수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을 붙잡아줬어요. 기증받은 간이 잘 붙었습니다. 회복만 잘하시면 일상생활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집도의에게 절했어요. 집도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실로 아버지가 옮겨졌어요. 수진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제거되고 산소 마스크만 쓰고 계셨어요.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살아계셔.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다 끝났소.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요. 한 달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노란 기운이 사라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수진아,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당연한 일했어요. 부끄럽게 살지 말라던 내 말 잘 지켰구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김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밝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수진은 실버타운으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VVIP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었거든요. 수진 씨, 우리 실버타운에 한방센터를 만들고 싶소. 김 회장이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말했어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방센터요. 그래요. 진짜 약선 요리와 한의학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곳. 당신이 센터장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큼 잘할 사람 없소. 나 살린 사람이잖소. 김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 1층에 한방 약선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진료실과 넓은 주방이 갖춰진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약식동원 한방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원 첫날, 입주자들이 찾아왔어요. 수지는 하얀 가운을 입고 한 분 한 분 맥을 짚어드렸습니다. 할머님은 기운이 허하시네요. 보혈 약선 요리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원장님, 부끄럽지 않은 원장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은 센터 주방에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센터 개원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사카식 무중 약선 삼계탕, 당귀나물.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수진은 그릇을 들고 센터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다 됐습니다. 방 안에는 김 회장과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두 분 다 건강한 얼굴이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 회장도 미소 지으며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수진 씨 요리는 언제 먹어도 감동이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빠, 회장님, 건강하셔야 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두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살았지.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김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수진 씨한테 목숨 빚졌소. 무슨 말씀을? 제가 더 큰 빚을 졌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원장은 횡령과 사기, 살인 미수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실버타운은 김 회장의 지시로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가짜 약은 모두 폐기됐고 피해를 입은 노인들에게는 보상이 이뤄졌어요. 수지는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신용도 회복됐어요. 이제 당당한 한약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아버지가 불렀어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럽다. 바르게 살았구나. 아빠 가르침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김 회장이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 말대로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수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밥상은 기적을 만들죠.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 불이 켜졌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 결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와 김 회장도 찻잔을 들었습니다. 세 개의 찻잔이 부딪혔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수진의 말에 두 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야지. 따뜻한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 불고 있었어요. 센터 간판에 약식동원이라는 글자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바르게 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수지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거였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만든 밥상으로요. 밤은 깊어갔지만 센터의 불은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살릴 준비를 하며 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수진이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김 회장처럼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빛을 발합니다. 수진이가 김 회장을 살렸듯 여러분 주변에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사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정성 어린 손길이 만드는 기적을 믿으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2배의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